FBI의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은 1949년에 FBI 국장 J. 에드가 후보와 윌리엄 킨지 사이의 대화에서 탄생했습니다. 허친스는 유나이티드 프레스 인터내셔널의 전신인 인터내셔널 뉴스 서비스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이 명단은 FBI가 가장 위험하고 수배 중인 범죄자들을 대중에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들의 행방과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제보와 정보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1950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처음으로 추가된 인물은 토머스 J. 홀든으로 그는 강도이자 1926년부터 1932년까지 활동했던 홀든 키팅 갱단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명단이 처음 공개된 지 불과 15개월 만인 1951년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상위 10명 명단은 오늘날에도 FBI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으며 당국이 수십 명의 범죄자를 체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드레쉬 쿠마르 파텔 2014년 24살의 바드레쉬 쿠마르 파텔과 그의 신혼아내인 21살의 팔락 파텔은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인도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2015년까지 그들은 메릴랜드주 하노버 지역에 정착했고 아룬델 밀스대로에 있는 던킨 도너츠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는 파텔의 친척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팔락은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오후 9시 30분경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함께 던킨 도너츠 매장의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반 뒤로 사라졌지만 잠시 후 파텔만 혼자 나왔습니다. 그는 매장을 떠나기 전에 오븐을 끄고 나갔습니다. 그는 뒤를 잠그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곧이어 한 손님이 매장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기다린 후 손님은 가게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의심이 들어 근처에 있던 경찰관에게 알렸고 경찰관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팔락의 시신이 주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심하게 구타당한 뒤 큰 주방용 칼로 여러 차례 찔려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단서가 거의 없었지만 결혼한 부부가 언쟁을 벌이다가 폭력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팔락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눈 후 수사관들은 그녀가 살해당한 그날 밤 가족과 통화하며 인도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파텔이 미국에 남고 싶어 했으며 그가 그 통화를 엿듣고 언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팔락의 시신이 발견된 후 1시간 넘게 파텔은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아 그에게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는 2017년에 FBI의 최우선 수배자 명단에 올랐으며 그 이후로 계속 그 명단에 남아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파텔은 던킨 도넛 매장에서 도주한 뒤 도보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소지품 일부를 챙긴 후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 근처의 호텔까지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조사관들에게 파텔이 이동 중에 매우 침착하고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24세 파텔, 이 호텔 체크인 후 객실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체크아웃을 했고 2015년사 월 13일 오전 10시경 뉴저지의 뉴워크 펜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재 파텔이 아직 미국에 있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친척에 의해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뉴저지, 켄터키, 조지아, 일리노이주와 연관이 있으며 캐나다와 인도와도 연고가 있습니다. 팔락의 어머니는 딸을 잃은 고통과 정의를 바라는 마음을 언론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딸이 남을 돕고 섬기기를 바랐던 배려심 많고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딸은 아이들과 함께 일하고 미래의 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저는 제 딸을 위해 정의가 실현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아무 이유 없이 남편이 저지른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인도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팔락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저는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저는 바드레쉬 쿠마르 파텔이 반드시 잡힐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두가 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텔은 현재 35세입니다. 그는 키가 5피트 9인치, 약 175cm. 이고 몸무게는 165에서 170파운드, 약 77kg 사이이며 갈색 머리와 갈색 눈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바드레쉬로도 불릴 수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카스티오 17세 알레한드로 카스티오는 2016년 노스캐롤라이나 샬라웃에 있는 쇼마르의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19세 아흐미르 파이스타와 23세 트럭환 샌디 라일리를 포함한 여러 동료들과 빠르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카스티오는 곧 샌디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둘이 헤어진 후 샌디는 카스티오가 자신에게 빌려준 $1,000를 아직 갚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스티오는 또 다른 동료인 아미르 페이스타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8월 9일 카스티오는 샌디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늦게 이스트웨이 드라이브의 퀵트립 편의점에서 그와 만나기로 했고 오후에 페이스타가 카스티오를 데리러 와 만남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샌디는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퀵트립으로 떠나는 장면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샌디는 다음날 실종 신고가 되었고 카스티오와 페이스타는 각각 8월 11일과 8월 12일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페이스타의 차량인 빨간색 다치 캘리버는 8월 13일에 추적되어 발견되었습니다. 그 차량은 샬롯의 덜링크릭 블러바드만 1000번지에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날 나중에 두 사람은 가족들에게 안전하다고 전화로 알렸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나 어디에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두 가족 모두 두 사람이 감금되어 전화를 강제로 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국이 샌디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도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8월 17일 샌디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일주일 조금 넘은 시점에 그녀의 시신이 카바로스 카운티의 숲속에서 발견되면서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한 발의 총상을 입었고 당국은 그녀가 강도 과정에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샌디의 삼촌은 수사관들에게 그녀가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나러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 돈을 입금하는 대신 그녀의 은행 계좌에서는 또 다른 $1,000가 인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곳에서 단순한 강도 사건이나 몇몇 실종된 청소년들 이상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카스티오와 샌디 사이의 메시지가 밝혀졌고 카스티오와 페이스타가 샌디의 차를 훔쳤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시신을 유기한 뒤 애리조나 주 피닉스로 차를 몰고 갔고 그녀의 차는 버스 정류장에 주차된 채 버려졌으며 8월 15일에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카스티오와 페이스타는 애리조나 주 노갈레스로 이동했고 CCTV에는 그들이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카스티오는 그 이후로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 11월 2일 17세 소녀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기소를 피하기 위한 불법 도주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피에스타는 한편 2016년 10월 20일에 자수했습니다. 그녀는 멕시코 아과스칼리엔테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어머니에게 연락했고 어머니는 미국 당국과 협력하여 그녀가 공항에서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후 미국으로 송환되어 텍사스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중범죄 살인과 차량 절도 사실 이후였습니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두 사람이 멕시코에서 카스티오의 사촌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자수하기 직전의 17, 세 소년이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알레한드로 카스티오는 현재 26세입니다. 그는 키가 5피트 6인치, 약 168cm, 이고 몸무게는 178파운드에서 189파운드, 약 81kg, 86kg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을 가졌고 영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합니다.
그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아과스칼리엔테스 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데로스 로모 또는 파파얀데 아테아가, 그리고 멕시코의 과나후아토 주나 베라크루스 주 등이 있습니다. 율란 아데나이, 아르차가 카리아스. 율란 아데나이, 아르차가 카리아스는 2021년부터 지명수배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는 마약 밀매 산업과 연관이 있는 인물로 조직 범죄 조직 마라 살바트루차 13의 온두라스 분파의 두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는 2015년에 온두라스에서 자금 세탁과 불법 결사 혐의로 수감된 것을 시작으로 긴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20년 2월 엘 프로그레소시에서 법정 심리에 출석하기 위해 소수의 경호원과 함께 이동하던 중 당국의 감시를 피해 탈출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헬리콥터가 아닌 밴으로 이송되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군과 경찰은 이렇게 위험하고 주목받는 수감자가 이동된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법원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마라 살바트루차 13갱단원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안으로 난입해 아르차가 카리아스를 탈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계속 도주 중입니다. 2021년 뉴욕 남부지구 연방검사는 그를 조직 범죄, 마약, 밀수, 그리고 총기 사용과 관련된 추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FBI의 최우선 수배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2001년에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하고 가족의 집을 폭파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의 도주범 로버트 윌리엄 피셔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국제마약 및 법집행국은 아르차가 카리아스의 체포와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500만 현상금을 발표했습니다. 아르차가 카리아스는 현재 43세입니다. 그는 키가 5피트 5인치, 약 165cm, 이고 몸무게는 약 160파운드, 약 73kg로 묘사됩니다. 그는 알렉산더 멘도사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때때로 포키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루자 이나토바. 루자 이그나토바는 1980년 불가리아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자랐으며 그곳에서 매우 영리한 아이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18세에 학년을 건너뛸 정도로 뛰어났고 콘스탄츠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 공부했으며 2005년에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국제사법 분야에서요. 그녀는 이후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하여 유럽법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 그녀는 금융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2014년에 암호화폐 원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이그나토바는 자신의 카리스마와 자신감을 이용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도록 설득하며 막대한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는 그들에게 40억 달러 넘게 사기쳤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이그나토바는 리스본에서 투자자들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이그나토바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그리스 아테네로 라이언에어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자신의 사기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 소식을 미리 듣고 도피한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에 불가리아 조직 범죄의 거물인 크라스미르 카메노프가 이그나토바의 실종에 대한 미국의 수사에 협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와 2명의 다른 사람과 함께 케이프타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22년에 제대로 조사받기 전이었습니다. 여러 독일 경찰 부대는 이그나토바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그녀를 수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 인터폴에 통보되었고 FBI는 그녀를 그들의 최우선 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2024년 영국 법원은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의 자산을 동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무렵 그녀의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에 대해 $500만 현상금이 걸렸지만 미국 당국은 이그나토바가 아직 살아있다는 믿음을 반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가리아의 탐사보도 및 데이터 조사국과 탐사보도 사이트는
2023년에 타키 크리스토포리스 아마나티디스라는 마약왕의 처남이 2018년에 그녀가 살해당했다는 말을 불가리아 경찰 정보원이 엿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크리스토프는 마약 밀매 혐의로 네덜란드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그나토바는 요트에서 살해된 뒤 시신이 토막나 바다에 버려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타키가 원코인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으며 타키의 부하들이 이그나토바의 경호를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그리고 소문에 따르면 그녀와 타키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으며 타키가 그녀의 딸의 대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독일 경찰이 2024년 11월까지도 그녀가 아직 살아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경비가 삼엄한 부유 지역에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많은 부유한 불가리아 망명자들이 거주합니다. 에그나토바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녀는 4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흰 피부에 짙은 갈색 또는 검은 머리카락과 갈색 눈을 가진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영어, 독일어, 불가리아어를 구사합니다. 오마르, 알렉산더 카르데나스. 오마르 알렉산더 카르데나스는 살인 및 기소를 피하기 위한 불법 도주 혐의로 기소된 후 2022년 7월에 지명수배 명단에 올랐습니다. 2019년 8월 15일 카르데나스는 캘리포니아주 LA에 실내 있는 헤어 아이콘 이발소 밖에서 46세의 자발리 두마스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국장 마이클 무어는 카르데나스가 약 30피트 떨어진 거리에서 자발리에게 9발을 발사했으며 자발리가 머리에 총을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르데나스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두 사람이 총격 이전에 서로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FBI는 카르데나스가 피어스 스트리트 갱단의 일원일 수 있으며 달러라는 별명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카르데나스가 기소를 피해 멕시코로 도주했을 것이라 추정하지만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가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친구와 가족이 있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숨어 있을 수도 있으며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르데나스는 키가 167cm에서 170cm 사이이고 몸무게는 109kg에서 136kg 사이로 묘사됩니다. 그는 짙은 갈색 또는 검은 머리카락과 갈색 눈을 가지고 있으며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모두 착용합니다. 그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문신이 있으며 머리 스타일과 얼굴 수염을 자주 바꿉니다. 윌바 빌레가스 팔로미노. 윌바 빌레가스 팔로미노는 2023년에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랐으며 이는 그가 마약 테러, 국제 코카인 유통, 그리고 공모 혐의와 관련하여 체포 또는 유죄 판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00만 달러의 보상이 제한된 지 3년만 이었습니다. FBI에 따르면 미국 거리로 유입되는 코카인의 약 80%가 주로 빌레가스 팔로미노의 콜롬비아 실험실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빌레가스 팔로미노는 콜롬비아의 민족해방군 이제르치토 데 리베라시온 나시오날의 지도자로 간주되며 이 조직은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자 해외 테러 조직으로 여겨집니다. 이 조직은 연간 약 200톤의 코카인을 생산하는 실험실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코카인은 전 세계로 유통됩니다. 이러한 판매 수익은 테러 공격, 파괴 공작,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사용되어 정부 기관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쓰인다고 전해집니다. 빌레가스 팔로미노는 키가 170cm에서 175cm 사이로 묘사됩니다. 그는 86kg 정도이며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을 가졌고 스페인어를 구사하며 다른 이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를로스 엘 푸에르코, 한국어로 카를로스 더 호그, 엘 푸에르코, 윌바 빌레가스, 그리고 윌바 팔로미노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우스토 이시드로 메사플로레스, 일명 엘카포 이시데우로. 파우스토 이시드로 메사플로레스, 일명 엘차포 이시드로는 오랜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2년 멕시코에서 태어난 그는 1990년대 후반 후아레스 카르텔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97 년 조직의 리더가 사망한 후 그와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떠났고 결국 벨트란 레바카르텔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직 내에서 빠르게 존경을 받았고 유능한 킬러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2005년 12월 멕시코 군대에 의해 리더가 사망한 이후에도 조직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메사 플로레스의 조직인 로스 마사드 데 레코스는 멕시코 시날로아주를 근거지로 하고 있으며 주로 메스암페타민, 헤로인, 마리화나, 코카인 등 불법 마약 밀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그는 자신의 조직원들과 함께 멕시코 최대 마약 카르텔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주요 경쟁자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이로 인해 지역 전역에서 납치와 살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은 총격전, 납치, 살인, 고문, 갈취 등으로 비난받아온 이 조직에게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메사 플로레스는 현재 수많은 마약 관련 혐의와 총기 사용 및 소지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그의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에는 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산 페드로시에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멕시코 북동부 누에보런주의 가르시아에서 가족과 함께 청소년 농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2013년 1월 19일에 그는 2025년 2월 4일에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랐으며 올해 1월 플로리다에서 체포된 아동 성매매범 도널드 유진 필즈 2세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메사 플로레스는 현재 43세입니다. 그는 키가 5피트 5인치 약 165cm 이고 몸무게는 약 159파운드 약 72kg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짙은 갈색 머리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멕시코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이언 제임스 웨딩. 처음 봤을 때 라이언 제임스 웨딩은 이 목록에 오를 것 같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캐나다 올림픽 스노보더인 웨딩은 12살 때부터 여러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동계올림픽 이후 그는 마약을 거래하기 시작했고 보도에 따르면 이것이 그를 범죄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에 다니던 중 자퇴를 결심했고 동료 학생들에게 마리화나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는 이란과 러시아의 코카인 밀수업자들과 손을 잡으면서 훨씬 더 강한 마약을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그의 이름으로 수색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의 소유지에서 대량의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당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4년 후 그는 미국 정부 요원에게서 코카인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에 이르러서야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그의 범죄 규모가 드러났고 당국은 그를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웨딩이 코카인 밀매와 살인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 살해까지 저지른 초국가적 조직범죄 집단을 이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그에게는 마약 밀매, 범죄 조직 운영, 살인 3건, 살인 미수 1건 등 수많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57세의 자그다 시두, 55세의 하부진 시두, 그리고 39세의 모하메드 자파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두 형제는 2023년 11월에 살해당했으며 자파르는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4년 5월에 살해당했습니다. 웨딩은 자신의 부하이자 2인자인 앤드류 클라크와 함께 이 살인들을 지시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앤드류 클라크는 2024년 10월에 체포되어 별도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었습니다. 당국은 그가 2010년 유죄 판결 후 출소한 뒤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멕시코로 도주하여 시날로아 카르텔의 고위 간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별명은 엘 헤페, 자이언트, 그리고 공공의 적 등이 있습니다. 웨딩은 2025년 3월에 지명수배자 명단에 추가되었으며 여전히 도주 중인 아동 성범죄자이자 살인자인 알렉시스 플로레스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웨딩은 현재 43세이며 키는 6피트 3인치 약 191cm, 몸무게는 약 240파운드 약 109kg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갈색 머리, 파란 눈이고 얼굴에 수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아시스 제임스,
콜라드 킹, 제시 킹이라는 이름도 사용합니다. 그의 체포 및 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에는 $10,000의 보상금이 제공됩니다. 조반니 치첸테 모스크 세라노. 조반니 치첸테 모스크 세라노는 음모, 코카인 유통, 그리고 해외 테러 조직 지원 등 수많은 혐의로 2025년 6월에 지명수배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올해 3월에 체포된 온두라스 도주범이자 마라 살바트루차, 13회 고위 지도자로 지목된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로만 바르델레스를 대신해 명단에 올랐습니다. 모스케라 세라노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초국가적 테러 조직인 트렌데 아라과와 연관된 조직의 고위 리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활동에는 살인, 갈취, 마약 및 인신매매, 강간, 납치, 몸값 요구, 뇌물 수수, 자금 세탁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직은 베네수엘라의 한 교도소에서 시작되었지만 지난 11년 동안 천천히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렌데 아라과는 베네수엘라와 미국뿐만 아니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칠레, 페루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해방군과 함께 트렌데 아라과는 콜롬비아의 국경 도시인 비아델 로사리오와 나르치데 산탄데르에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과 다른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여 인신매매에 강제로 동원하고 빚의 굴레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모스케라 세라노는 엘비아로 또는 노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조직에서 처음으로 수배 명단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현재 37세이며 그의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에는 최대 $300만 보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는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을 가진 베네수엘라 국적자로 묘사됩니다. 신디 로드리게스 싱. 40살의 신디 로드리게스, 싱은 2025년 7월 6살 아들 누엘 로드리게스, 알바레즈를 살해한 혐의로 지명수배 명단에 올랐습니다. 어린 소녀는 2022년 10월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는 어머니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며 아마도 그녀의 집에서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뇌른 시각장애, 절뚝거림, 언어지연, 뇌사시, 만성폐 질환 등 여러 신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24시간 내내 돌봄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드리게스 싱은 헌신적인 어머니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그녀를 아는 이들이 회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악마의 씨인 악한 존재라고 부르며 다른 자녀들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 가족 생활에서 사실상 그를 배제했습니다. 그녀는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식과 물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를 학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그가 물을 마시는 것을 발견했을 때 열쇠꾸러미로 그를 때렸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뇌른 나이에 비해 한 번도 학교에 등록된 적이 없었고 2022년 7월부터는 평소 다니던 병원 진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로드리게스 싱은 아이 병원 진료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지인이 전했습니다. 이때쯤이었습니다. 2023년 3월 텍사스 에버몬드 경찰은 뇌리 몇 달 동안 보이지 않자 그의 안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2022년 10월 어머니가 쌍둥이를 출산하던 중 병원 직원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건강하지 않고 영양실조로 보였다고 묘사되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싱은 복지 점검 중 당국에 그가 실제로 멕시코에서 친아버지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후 뇌레 친아버지에게 연락했고 그는 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 점검 이틀 후인 3월 22일 로드리게스 싱의 남편 아슈티프 싱은 직장에서 $10,000,000를 훔쳤고 그중 $8,000를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그날 늦게 부부는 6자녀를 데리고 터키 이스탄불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인도로 이동했습니다. 3일 후 누에 대한 앰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곧 2022년 10일 월초
로드리게스 신기 자신과 6 자녀를 위해 새 여권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녀는 누를 위해 여권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는 나중에 로드리게스 신기 자녀들이 자신의 양육권에서 빼앗길까 두려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약물과 알코올 남용에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뇌일과 그의 다른 2 형제는 그녀가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된 후 임시위탁 보호에 맡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특수아동을 전문으로 돌보던 그들의 위탁 어머니는 뇌일과 가까운 유대감을 쌓았고 뇌일과 대화하기 위해 로드리게스 신과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통화는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당국은 또한 도주하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 로드리게스 싱은 가족의 뒷마당에 콘크리트 파티오를 만들었고 그녀의 남편은 카펫을 버렸는데 나중에 그 카펫을 검사한 결과 인간 유해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카펫은 이전에 뒷마당의 창고에 깔려 있었는데 그 창고는 그들이 도망치기 전에 철거되었습니다. 탐지견들이 새로 설치된 파티오에서 인간 유해의 흔적을 추적했지만 현장을 발굴한 결과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나라를 떠난 지 8일 후 인삼월 30일 로드리게스 신과 그녀의 남편 모두에게 아동 유기 및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로 중범죄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사형이 가능한 살인 혐의, 아동 상해 2건, 아동 유기 1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수년간 돌아올 의도 없이 로드리게스 싱은 계속 도주 중이었으며 FBI는 그녀가 2023년 초 도주한 이후로 미국 땅을 밟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올해 8월 20일 인도에서 로드리게스 신기 당국에 의해 발견되면서 마침내 사건에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이후 체포되어 미국 당국에 인도되었으며 현재 타란트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그녀의 생활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남편 및 다른 자녀들의 행방은 불분명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신디 로드리게스 신기 체포된 이후로 FBI의 최우선 수배자 명단은 아직 대체 인물로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